자, 이제 먼저 이 로고를 먼저 글자와 여기 있는 불본의 글자를 작업을 한 이후에 이거 그룹으로 묶어서 맨 마지막에 점선 위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폰트의 크기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마스터 카드는 글자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세리프가 없는 거니까 세리프가 없는 영문 폰트로 그냥 가장 기본 폰트로 해줄게요. 두께감을 보니까 두께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볼드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좀 좁게 돼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은 게 더 좀 집중도 되고 글자의 느낌이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자, 이렇게 해서 제 글자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22 정도? 20? 20으로 해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 정도. 문자의 컬러는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아 보여서 마이너스 25 정도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미리 그룹해 놓은 게 있어서 배치를 해주고, 자, 요거는 따로 그룹화 시켜서 글자까지 해서 글을 묶어 놓고 최종 전부 다 한 다음에 글자는 그림으로 모두 깨줄게요. 자, 이제 그리고 자, 여기서 먼저 자, 플러스라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글자 자체에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의 크기를 여기서 늘릴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일단 이미의 크기를 형태 변형 툴로 글자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럼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한 70 정도로 글자의 크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볼드 이탈릭이 패밀리 폰트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 팔레트에 보면은 자,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 일러스트에서는 문자 단락에 대한 팔레트가 나와요. 그리고 옵션을 표시를 해주면 이 글자의 속성이 더 많은 속성들이 나오는데 볼드 이탈릭이 좀 두꺼운 편이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볼드 이탈릭으로 했더니 조금 두께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블랙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기울이기를 줄게요.
자, 수동으로 기울이기를 주는 거는 뭐 이 자체에서 형태를 왜곡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울이기 도구가 있어서 이 기울이기 도구를 가지고 각도를 약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기울이기 도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먼저 그림으로 깨줘 볼게요. 자, 그림으로 빼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글자를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고요. 이제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이제 그림이에요. 제가 이 상태로 스포이드로 이 색을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선택한 색의 컬러만 들어갈 뿐이지 여기 속성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일러스트 개체가 아니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추출한 상태의 그 부분 색이 입혀지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넣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컬러는 추출을 해주고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로 90도, 그리고 끝에 있는 부분도 컬러를 추출을 해서 아이고, 잡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울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이기는 아까 노트북에 반응이 없는데 잠깐만요. 자, 기울이기 각도는요, 여기서 각도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미리 보기 체크를 해주고요. 각도를 지금 요 가로 타입에서 한 15도 정도만 한번 줘볼까요? 15도. 15도 했더니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옆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15도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각도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컨트롤 Z 해주고 어,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기울이기 있는 부분으로 각도를 잡아줬는데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기울이기 기능 말고 효과에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효과에서는 이제 왜곡이라는 부분으로 해줄 건데 자, 효과에 보면 여기 왜곡과 변형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유 왜곡, 뭐 비틀기, 변형, 자유 왜곡을 한번 해볼까요? 자유 왜곡은 내가 임의의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 있냐면은 각도를 양쪽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미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 누르고 자, 그렇게 잡아줄 수도 있지만 자, 저는 아예 정해진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뒤틀기 도구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각도 잡아줄 건데 아까 제가 한 15 도로 했더니 약간 오버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각도를 12로 해서 각도를 잡아줄 거고요. 12 정도로 했더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글자의 간격을 조금 더 좁게 해 줄게요. 근데 인제 벌써 글자가 그림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줄여 줄게요. 자, 수동으로 줄여서 대략 비슷하게 작업을 해 줬고요. 자, 그리고 컬러를 다시 맞춰 볼게요. 컬러를 자, 그라디언트 툴 눌러서 자, 요렇게 해서 글자는 기울이기 왜곡하고 컬러 맞춰 준 다음에 나머지 그림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자는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위로 조금만 당겨서 응용해 주고 뒤에 있는 레이어는 블랙으로 해도 돼요. 자, 뒤에 있는 레이어는 블랙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Alt키 누르고 복제해 볼게요. 또는 효과에서 스타일화에서 자, 그림자 만들기를 해 주고 자, 여기서는 블러의 흐림 효과는 0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각도는 되게 짧게 해서 0. 한 이 정도? 그리고 투명도는 100 거리를 조금 더 띄울까요? 자, 요렇게 해 주면 이 개체의 그림자를 선명한 느낌으로 해서 스타일화로 효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 효과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중간에 저장 한번 눌러 주고 자, 인제 글자는 배치를 했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봐 가지고 나머지는 글자 써 주는 부분이고 자, 2030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라이얼 블랙으로 해서 크기만 맞춰 볼게요. 자, 기본적인 어라이얼 블랙으로 했더니 글자도 다 잘 맞게 된 것 같고요. 자, 글자의 컬러는 기본적으로 있는 컬러로 맞춰서 자, 문자를 그림으로 바꿔 주고 그리고 나서 색을 추출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글자는 자, 외부에 있는 이렇게 외부 강성 같은 효과가 있어서요. 자, 요 글자는요. 이렇게 할게요. 비교하면서 볼 거라서 잠깐 위치를 바꿔 놓을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흰색으로 블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이것도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 흐림 효과를 줄 건가 아니면 이 글자 자체에 외부 강성 같은 효과를 줄 건지 뭐 테두리를 따로 만든 다음에 테두리에 블러 값을 줄 건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효과에서 스타일화에 보면은 여기에 외부 광선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외부 광선의 효과를요. 화이트로 주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를 주의하냐면은 자, 화이트로 준 다음에 모드가 스크린일 경우에는 투명도가 좀 달라서 스크린의 느낌을 일단 표준으로 잡아 주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좀 높여 줄게요. 한 95 정도. 그리고 흐림 효과는 이건 100%로 잡아 주고 흐림 효과의 미리는 좀 짧게 일단 먼저 한 1mm로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여기서 스크린으로 했는데 스크린은 화이트일 경우에는 스크린 적용이 안 되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색이 어두울수록 투명하게 합성이 돼요. 자, 흐림 효과는 제가 한 이 정도 했더니 효과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아까 했었던 흐림 효과는 없앨게요. 자, 그리고 뭘 해줄 거냐? 자,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위에 하나 올려주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을 화이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 화이트로 바꿔준 부분에 블러 효과를 좀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테두리도 제가 한 1 정도 넣어 볼게요. 왜냐면은 테두리를 약간 감싼 다음에 그다음에 약간의 블러 효과가 들어간 것 같아서요. 테두리 두께를 한 1 정도 잡아 주고 그리고 이 테두리의 컬러는 화이트로 잡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요. 오브젝트의 확장으로 모양 확장으로 테두리까지 아예 면으로 쓸 수 있게끔 모양을 확장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효과에서 스타일화에 음 효과에서 흐림 효과 중에서 가우시안 흐림을 한번 해 볼게요. 반경의 값을 많이 높지 않은 걸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 선 정렬을 바깥으로 다시 해 볼게요. 생각보다 여기 이게 효과가 조금 까다롭네요. 다시 해 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겹침으로 같은 위치에 넣어 주고요. 다시 밑에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컬러를 화이트로 잡아 주고 그리고 나서 테두리도 같이 화이트로 잡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한 5 정도 해 줬는데 볼게요 먼저. 자, 요렇게 해 주면 이 글자의 두께가 한 1 정도 잡혀지고 그다음에 크림 효과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에 자, 테두리 있는 부분을 모두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테두리하고 글자하고 패스파인더로 하나로 합쳐서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효과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글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있는 것만 흰색으로 해주고 테두리의 두께를 좀 더 크게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흐림 효과를 넣어줬더니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됐어요. 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방법으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저와 다르게 뭐 요거를 뭐 이제 외부 강선을 겹침을 2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해줬고요. 다 됐으면 그루그루 묶어서 글자를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거의 유사하게 잘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 자, 밑에 있는 글자는 자, 숫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간격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간격이 한 2칸씩인 것 같은데 2칸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자 사이의 간격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자 여기 중간에 여백을 2칸씩 나눴는데 2칸이 아니고 1칸씩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글자의 간격을 다시 잡아볼게요. 이번엔 좀 넓게 한 25 정도 하니까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부분이 잘 안 맞고. 그럴 때는 도저히 맞추는 게 힘들다라고 할 때는 그냥 글자를 그림으로 분리해주고 수동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컬러부터. 자, 컬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를 그림으로 바꿀게요. 윤곽선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겉에 있는 컬러 해주고, 밖에 있는 컬러는 블랙과 비슷한데 약간 브라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브라운이 있는 부분은 조금 밝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 글자를 수동으로 잡아볼게요. 수동으로. 오늘따라 노트북이 계속 멈추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또 느리네요, 반응이. 또 반응이 없어요. 자, 글자를 그룹을 풀고 글자를 수동으로 위치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된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으로 묶어주고 글자를 컨트롤 G 눌러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여기 있는 글자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기 뭐야 저장 좀 하고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이거 재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멈춰가지고 작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글자 해주는 부분은 글자만 해주면 되고 여기 패턴 넣어주고 이제 클리핑 마스크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건 제가 저장 좀 하고 기록은 잠깐 멈출게요.